안녕하세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올리고 나면 새로운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번 영상에서는 PF 문제와 지식산업센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F 부실이 심하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실이 많아지면 금융사는 PF 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PF 대출이 없다고 하면 부동산 관련 사업이 진행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금융사는 PF 대출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이 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분양시장도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이 고전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의 여건이 악화된 것이죠. 당연히 PF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12조에 이릅니다. 2013년 31조였는데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죠. 문제는 부실 위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융사 입장에서는 PF 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지식산업센터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분양시장 양극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PF에서도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지역에 대한 양극화입니다. 서울과 서울에서 초인접한 곳은 무리 없이 PF 대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지방에서도 대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들도 PF 대출이 좀 힘겹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설령 PF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행사와 시공사를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 1군 건설사하고 그 지역 2군 건설사가 있다고 하면 1군 건설사는 PF가 나오는 반면에 2군 건설사는 PF가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나중에 PF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자금이 풍족한 시행사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십, 수백억의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시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연기하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현실입니다. 문제는 더 악화될 소지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며칠 전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금융사는 채권 매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정부나 지자체의 보증이 가장 좋은 보증인데,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의 보증도 믿을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금융사는 채권 매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채권을 매각한다? 이거는 바로 기업에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회수만 하고 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신규 발행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겨운 PF 대출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F 문제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고,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공급도 자연스럽게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사무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은 권역별로 공실률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내후년까지도 뚜렷하게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무실 부족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이런 내용은 이미 분양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또 이미 PF가 확정된 신규 분양 물건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도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당연히 값어치가 상승하는 것이죠. 사무실이라는 것이 식료품이나 문화생활처럼 안 먹거나 안 쓰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사무실입니다. 물론 공유 오피스나 임시 사무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이고,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사무실이 더 필요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개편 때문에 사무실을 써야 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공실률은 줄어들고 임대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인데 PF 대출 문제로 사무실 공급이 줄어든다고 하면 기존 사무실이나 신규로 공급되는 사무실의 값어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급 부족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가 PF 대출을 막는 이유는 그만큼 분양시장이 안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분양시장이 풀리면 PF 대출도 자연스럽게 다시 풀어질 겁니다. 다만 언제 분양시장이 좋아질 거냐인데,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분양시장이 풀리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금리가 안정적으로 변해야 되고 시중에 현금 유동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대된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요. 큰 변수가 없다고 하면 금리는 1년 정도 후면 슬슬 하락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금이 시장이 풀리려고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풀린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넘어오는데도 시간이 또 걸리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짧게 잡아도 2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PF가 정상화되고 분양시장이 활발해지는데 한 2, 3년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급까지는 또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짧게 잡아도 5년 정도는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짧게 잡아서 5년이기 때문에 그 5년 동안은 계속 사무실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입니다. 그 5년이란 시간 동안 임대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당연히 금리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약간 아이러니죠.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식산업센터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금리입니다. 고금리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어야만 그런 희망적인 사항들도 가능한 것이죠. 알고는 있지만 금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으신 분도 있고 시장의 흐름 때문에 마냥 두려움을 느껴서 전매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현장들을 보면 특이한 일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기존에 공급됐던 지식산업센터들은 대부분 2년 정도의 시간 안에 공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일부는 준공까지 3년을 채우거나 3년을 넘겨서 준공하는 현장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개했던 향동 DMC 시티워크나 당산 SK 부연타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PF를 받은 것도 훌륭하지만 둘 다 준공 시기가 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년을 꼬박 채우거나 3년을 넘긴다는 것이죠.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은 금리가 안정적으로 변해 있을 확률이 높고 사무실 부족으로 힘들어할 때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임차 맞추기도 용이하다는 것이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시공기간을 오래 잡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자금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전매 시장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매가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현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황이 급변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옛말에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몰아쳤다고 해도 마냥 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기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IMF 때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급적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소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